이 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약 1년 정도 사용을 했고,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 5세대를 며칠 동안 좀 써보면서 달라진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가장 크게 디스플레이 그리고 퍼포먼스, 이 두 개가 가장 큰 비교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, 어차피 이전 세대의 아이패드도 12.9인치랑 11인치랑 크기를 제외한 모든 스펙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예요. 디스플레이,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 안에서 미니 LED가 탑재된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아이패드에 탑재가 됐죠. 총 10,000개의 LED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뭐 로컬 디밍이나 최소 밝기, 최대 밝기, 수명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다고 하는데, 뭐 그 밖에도 색 표현력의 차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달라진다고 해요. 뭐 당연히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없겠지만, 실제로 보면 뭐 HDR 때문에 뭐 안부 표현이나 뭐 그런 색상 표현력에 따라서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한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. 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훌륭하다? 물론 디스플레이 자체로도 훌륭하겠지만, 이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뭐 개선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. 크게 뭐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고, 이전 세대 아이패드도 LCD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대충 보이시겠지만, 여기가 뭐 조명이나 각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까만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미니 LED가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 5세대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실제로 제가 보는 눈하고 동일해요. 리얼 블랙의 표현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되는데, 그래도 이것도 OLED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검은 색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는 맞아요. 그 불을 끄고 실제 눈으로 보면은 훨씬 더 티가 많이 나는데, 지금 이 상태에서 카메라에서도 어느 정도 LCD와 미니 LED의 블랙 표현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, 이건 눈으로 보면 명확해요.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이 이렇게 뭐 영상을 볼 때 위에라 셋톱박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더 느낄 수 있고, 실제로 그 이전 세대 아이패드들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보다 보면은 넷탑박스가 좀 거슬리는 편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,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. 근데 이게 뭐 리얼 블랙을 표현이 되는 건 상당히 좋은데, 그 밖으로 보면은 뭐 이런 구석 부분이 조금 어두어둑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미세하게나마 요 화면 요쪽 끝에 부분이 조금 어둡고, 거기에 뭐 환경에 따라서 초록색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녹색 테두리 현상 같은 게 좀 보인단 말이에요. 이전 아이패드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는데,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아이패드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. 여기 아래쪽에도 보면 여기 좀 얼룩져 있고 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인데, 사실 이게 뭐 거슬리려면 거슬릴 수도 있겠는데, 모르고 사용한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럴 것 같진 않고,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, 실제로 그 디스플레이도 이제 카메라상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실제 눈으로 보면은 이 미니 LED 쪽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, 이 위에 한 겹이 더 유리 같은 게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심지어 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이전 세대는 강화 유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, 미니 LED 아이패드 프로는 조금 더 디스플레이가 한 겹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미니 LED를 탑재해서 이제 장단점이 확실하게 뭐 나뉘기는 하지만, 뭐 이 정도의 장점과 이 정도의 단점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, 확실한 건 뭐 그래도 뭐 HDR이나 이런 색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더 좋아졌고, 밝은 부분은 더 밝게,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해가지고 뭔가 그런 우리가 컨텐츠를 볼 때 좀 더 정확한 색상으로 볼 수 있는, 그리고 보기 좋은 색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인 거는 맞아요. 블루밍 현상이나 이런 테두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, 그렇게 뭐 실제 눈으로 보고 이거를 실사용할 때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구매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면은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이패드 프로 이번 세대에 탑재된 이제 M1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, 사실 이 M1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보다 맥에서 먼저 선보였고 그 성능 자체는 이미 입증이 된 상태예요. 근데 그 어마어마한 칩셋이 이제 아이패드도 탑재가 돼서 기존 아이패드랑 얼마나 차이가 있나를 좀 보고 싶은데,
일단 뭐 가장 눈으로 쉽게 보이는 벤치마크 테스트 점수부터 보면은 이게 단순히 뭐 숫자로 이 정도 표현이 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좀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아이패드 OS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그런 현실적인 실제 속도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앱을 실행시켰을 때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, 일단 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. 프리미어 러쉬 요거를 같이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. 이 정도 차이가 나요. 지금 뭐 이것도 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최적화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,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나고, 포토샵은 조금 차이가 덜 나죠. 이 정도 차이 나고, 그리고 요거는 간단하게 비트를 만드는 앱인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. 사실 이게 뭐 이 정도 실행 속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, 사실 이거보다도 그 예전에 M1 프로세서가 나왔을 때 맥북에서 가장 비교가 대상이 많이 됐던 영상 렌더링 속도, 이런 거를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, 먼저 영상 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내보내게 할 거예요. 이거는 품질 자체는 둘 다 4K로 출력이 될 거고,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한 1분 정도 되는 4K 영상이고, 지금 영상이 인코딩 렌더링 하는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냥 미세한 차이가 있는 정도이고, 이렇게 렌더링이 끝났어요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M1하고 이전 세대 프로세서랑 큰 차이가 없냐가 아니라, 아직 이 앱 자체가 M1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애플 자사에서 만든 앱이죠. 이게 아이무비로 아까 전에 그 어도비 러쉬랑 했던 똑같은 작업을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여기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, 하나, 둘, 셋. 여기서도 예전에 그 M1 맥북끼리 뭐 렌더링 속도 비교를 했을 때만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. 물론 뭐 최종 시간에 있어서는 M1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는데, 이게 뭔가 작업 속도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그 정도 속도는 아직은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작업 끝났고 아까 러쉬랑 비슷한 정도의 차이가 나요.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이걸 이제 뭐 나중에 앱들이 점점 뭐 M1 프로세서에 확실히 호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다른 속도를 볼 수도 있겠죠. 아마 뭐 그런 업데이트가 되면 되고 난 이후에 전 세대의 아이패드와 같이 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두 개의 매직 키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, 이게 처음에 나왔던 매직 키보드고 이 하얀색이 이번에 출시한 매직 키보드인데, 사실 뭐 외형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. 지금 외형상은 차이가 없고 흰색이 새롭게 출시가 됐다라는 게 이제 특징인데,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석이 조금 구조가 달라져가지고 이 아이패드가 붙는 느낌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. 조금 더 찰지게 세게 붙는 그런 느낌이고, 어차피 뭐 기존 매직 키보드도 이게 뭐 떨어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뭐 크게 그럴 건 아닌데, 일단 조금 더 자력이 강화됐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, 일단 제가 미묘하게 키감도 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키보드를 타건을 하면서 소리가 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실제로 들어볼게요. 소리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타건을 해봤을 때는 이번 세대 아이 매직 키보드가 조금 더 무거운, 그리고 그 무거움과 동시에 소리 자체도 조금 더 조용해진 그런 느낌이고요. 미세한 차이지만 사실 뭐 키감 같은 경우는 호불호의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매직 키보드의 타건감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타건감이에요. 이렇게 이제 두 세대의 아이패드를 비교를 해봤는데,
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전세대 아이패드보다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됐고 이런 것보다도 당장은 이 M1 프로세서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. 아까 보셨던 대로 뭐 영상 렌더링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사용을 하긴 조금 애매하고, 이제 곧 공개가 될 새로운 아이패드 OS에서 뭔가 확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M1 아이패드는 뭐 사실 너무 오버스펙 정도에 더 남을 것 같고, WWDC에서 어떤 OS가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 M1 아이패드의 가치가 확 올라가느냐 아니면 뭐 그대로 있느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, 그런데 WWDC가 개최가 됐고 아이패드 OS 15가 나왔어요.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M1 아이패드를 위한 특별한 무언가는 없었고, 이 전세대 아이패드랑 뭐 크게 다를 것 없는 그런 OS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오버스펙이라는 게 이제 확실해졌고, 이 엄청난 M1 프로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나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. 상당히 아쉬운데요. 이게 뭐 추후 업데이트 아니면 뭐 다음 업데이트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고 어차피 이 아이패드 OS 15에 대한 내용은 제가 iOS 15랑 같이 묶어서 다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그걸 떠나서 뭐 전세대 아이패드도 충분히, 아이패드 프로도 충분히 좋은 기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용도, 그러니까 영상을 너무 하드하게 돌린다거나 뭐 엄청 많은 양의 문서를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전 세대 아이패드도 스펙에 비해서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 대비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 M1 아이패드에서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 비교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